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결국 4연속으로 3.5%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7월 27일에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결국에 2%로 벌어질 건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5%로 이번에 결국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호주는 현재 이제 4.1%,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4%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은 3.5%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독자님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한국의 부동산 PF 문제가 새마을금고 사태를 일으키면서 금융시장의 불안함을 조성했기 때문에 은행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게 표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동결을 하기로 제가 봤을 때는 결정을 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자, 근데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모양입니다. 금통위 위원 6명이 최종 금리를 3.75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 금리나 물가 목표 수렴해야 논의 시기 못 박을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못 박을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이게 물가 때문에 지금 3.75%의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한국도 호주나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지금 굉장히 금융 시스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 3.75%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거는 우리 환율 시장을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시장을 체크하고 만약에 환율의 변동성이 클 경우에 우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의 압력을 심하게 받게 되고 또한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2%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 한국의 환율 시장도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론 일부 종목들만 오른다는 특징이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음, 여러분이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주식시장에 덮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금양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는 전고점을 맞고 분명히 떨어질 거다. 그럼 떨어지면 조정의 기회로 삼고 그때 매수를 해볼 법하다. 충분히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얘기를 예전에 드렸죠. 근데 지금의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주는 완전한 버블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버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눌렸을 때 공략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로 지금 증시가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연준이 임금 인상폭이 예전보다 완만하다고 올해 금리를 한 번만 올리나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지만 결국에 두 번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 번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완벽한 침체가 온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물가는 잡히고 있고 아마 오늘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오늘 발표되나요? 그죠? 될 텐데 이거 보면 이제 알겠지만 미국이 굳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올리고 이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7월에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상황 보고 뭐 9월이든 10월이든 한 번 더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기준금리는 두 번 인상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세 번은 일단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예,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잘 잡히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서 벗어났느냐?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증시가 이제 계속 오른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무조건 공황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일단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막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높죠. 공항보다는. 그만큼 공항이 지금 당장 7, 8월에 찾아온다. 이거는 너무나도 가능성이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어, 지금 당장 공항이 올 것 같으니까 인버스를 하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는 매우 잘못된 투자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승자가 될 것 같죠. 막 뭐 부자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항 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러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투자 하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무조건 오른다. 아? 에코프로 무조건 한 200만 원 간다. 응? 진짜 200만 원 가면 떼돈 벌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결국 깡통 찹니다. 왜? 맹신하니까. 그냥 뭐 확률이나 이런 거 볼 줄도 몰라. 통계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운으로 벌면 나중에 운으로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겪었던 일들, 그동안 주식하면서 그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경험치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쓸데없는 음모론이 막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공항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가능성 높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공항보다는 한국 공항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미국보다는. 자, 미국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하게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결국에 버블은 터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버블이 터진다고 해서 그게 지금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미래의 공항을 준비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실력들을 향상시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나중에 공항이 왔을 때 그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악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을 그 악재들을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벌었던 수익들 다 토해내게 돼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깡통도 찰 수 있어요. 이게 버블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내릴 때 좀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 난다. 이것은 리스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외인들은 7월 27일 이전에 외인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기 침체의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을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